자, 이제 시작할게. 자, 오늘 할 거는 좀 중요한 얘기도 할 거니까 다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저번에 했던 거의 연장선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보자.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 지수 로그 함수에서는 밑이 같을 때는 엄청 쉽다라고 했어. 기억나지? 그래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에 밑만 같다라면 뭐 지수끼리, 진수끼리 비교해가지고 얘가 밑이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를 가지고 그냥 계산해주면 됐었지.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밑이 서로 다른 경우, 그리고 또 로그 지수 함수끼리 뭐 근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 다들 기억나? 어.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문제를 적용시켜 보면서 하나씩 봐보자. 알겠지? 자, 5번 문제를 보니까 5번 문제 보면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래.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전에 예전에 배웠는데 1대1 대응에서는 최대 최소가 반드시 양 끝값에서 나온다고 해서 기억나?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랑 2만 넣어보면 더 큰 애가 최대, 더 작은 애가 최소다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은 우리가 3의 4제곱 81에 더하니까 82고, 왜 이렇게 얇지? 82고. 그리고 2를 넣어주면은 3의 0제곱 1에다가 1 더하니까 2네. 그럼 우리는 최대가 80이고 최소가 2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다들 쉽지? 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양 끝값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로그 2에 4니까 2네. 2에서 2 빼니까 0. 2 넣어주면 로그 2에 8이네. 그럼 로그 2에 8은 3이니까 3에서 2 빼서 1. 그래서 최소는 0. 최대가 1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어. 이해되지? 쉽지 얘들아.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로그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로그 2의 x 두 개의 그래프를 뭐 이렇게 y는 x 해가지고 뭐 ab 값을 구하지. 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되냐면 밑부터 봐야 돼. 밑. 그래서 밑을 보니까 둘이 어때? 같아. 그러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구나. 잠깐만. 수 관계구나 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역함수 관계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y는 x 대칭을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가운데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이해해야 되지. 이게 안 그려져 있으면은 너네가 직접 그려서 할 줄도 알아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역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역함수 하면 자, 세 가지 기억하자고 했어. 뭐가 있었냐? 첫 번째로는 역함수는 언제만 존재한다?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한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1대1 대응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함수들은 어땠냐?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함수라고 했어. 기억나지?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무슨 얘기야? 증가하면서 감소하거나 감소하면서 증가하는 구간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아니란 얘기겠지. 자, 두 번째로 역함수 하면은 y는 x 대칭을 기억하라고 했어. 그리고 오늘 할 거가 주된 내용이 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됐어? 자, 세 번째로는 f의 역함수를 g라고 한다면 f에다가 g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것을 쓴다라고 했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자주 안 쓸 거고 3학년이 되면 쓸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네들 가지고 이제 문제 6번을 보면 자, 문제 6번을 보니까 지금 2점이 있네. 이 파란색으로 칠한 점은 A, 3이야. 자, 그리고
여기 주황색으로 할까?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은 B, A네. 그럼 우리가 얘를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보자. 왜 오프라인으로 작업이라 뜨는 거지? 자, 얘를 보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가 A, 3이고 뭐, A야.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파란 점하고 주황 점은 서로 무슨 관계다? Y는 X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알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는 B가 3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B가 3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가 3, A네. 그럼 A란 건 뭐야? 이 로그 함수에 3 넣은 거니까 A는 로그 2에 3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어? 다들 이해되지? 자, 7번 문제 보자. 자, 7번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밑부터 보니까 밑이 0과 1 사이야.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애겠구나 라는 거 다들 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감소하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해되지? 자, 근데 K라는 애가 뭐냐라고 해보니까 K라는 거는 Y축으로 평이동한 거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긴 Y는 3분의 1에 X축으로 평이동한 거는 그래프 모양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 안 줄 테니까 생긴 애를 어떻게 아래쪽으로 내렸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 이렇게 평이동한 애가 파란색 같이 생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때 어떤 얘기가 있겠어? 이 점근선은 Y는 K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1, 4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대. 그러면 여기가 1, 2, 3, 4분면인 건 다들 아니까 1, 4분면을 지나지 않게 하려면은 이 파란색이 아무리 높이 커져도 이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것보다 높아지면은 이쪽에 이렇게 생기는 애가 생기잖아. 이해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 건 뭐다? 여기다가 x에다 0을 대입한 애가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산해보면 0 넣어주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이거고 3 더하기 k가 이렇게 되니까 얘다라고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얘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8번 보자. 자, 우리 이렇게 막 빨리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얘기 할 거냐? 10번 얘기에 오늘 남은 시간 다 쓰고 끝낼 거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이렇게 빨리 해보자. 자, 우리가 8번 문제 지수 방정식이든 로그 방정식이든 이렇게 방정식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다고 했냐면 밑을 통일해주면 좋다고 했어. 같게 만들면 좋다라고 했어. 기억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1번 문제를 보니까 4하고 2에 대해서 있네. 그러니까 2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럼 4라는 거는 2의 제곱이니까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고 2의 2제곱 곱하기 얘가 돼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구나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 같다. 이 x는 x 플러스 2다. x는 2다라고 구해줄 수 있겠지. 됐지? 자, 3번 문제 마찬가지로 보면 밑이 3으로 같네. 그럼 진수끼리
같다고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뭘 꼭 주의하자? 이 앞에 있는 얘도 여기다가 올려놓고 같다라고 하자라고. 됐지? 자, 그러면 로그 3의 2x-1이 2 넘어가니까 로그 3의 x제곱이고 밑이 같아서 얘랑 같다고 두면 얘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돼서 1이다라고 그려주면 돼. 됐어? 자, 내가 저번 시간에도 너네 복도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난다고 하지 않았어? 왜 자꾸 복도에서 무슨 소리야 이거? 너네 안 들려? 야, 이상해. 뭐 서다원의 저주도 아니고. 뭔가 울리는 소리. 웅 하는 거. 그치? 그치? 무슨 소리야 대체? 야, 이거 무서워. 이거 이상한 소리라 무서워. 자, 보자. 그럼 x는 1이란 거 찾으면 끝이냐? 반해. 그러니까 귀신 있어, 너네 반에. 자, 지수 함수에서는 딱히 안 따지는 게 있었는데 로그 함수에서는 반드시 뭘 따지자고 했냐면 밑이랑 뭐야? 진수 조건 따지자고 했지, 맞아? 됐어? 그럼 우리가 부등식이 아니고 방정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한 얘가 과연 이거를 양수로 만들어주냐만 생각을 해주자고 알겠지? 그럼 1 넣어주면은 2x 빼기 1, 2 빼기 1이니까 양수 맞네.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답이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되지? 야, 너네 반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해. 자, 9번도 마찬가지야. 9번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은 밑을 통일시킬 거야. 알겠지? 근데 어떻게? 밑이 A라고 쓸게. 1보다 크면은 부등식의 방향, 그러니까 부등호지. 부등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변화가 없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부등호가 이렇게 쓰면 뭔가 부등호가 있고 없고 같지만 변화가 있어야 돼. 반대가 돼야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니까 0.125래. 0.125 다시 얘기하면 1000분의 125네. 그럼 얘는 8분의 1이겠네. 그리고 0.5는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8분의 1은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밑이 0과 1 사이니까 어떻게 된다? 3하고 x제곱 간에는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자, 3번 문제 보면 로그 2의 2x 플러스 이 짝수번은 내가 안 해주는 게 의미가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너네 다 개인적으로 해보라는 거 알겠지? 내가 다 풀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했냐 이 3 뒤에 로그 밑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자고 했죠. 어차피 얘는 1이니까 그럼 얘 자체가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커서 얘 부등호는 그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라서 얘다라고 풀면 되겠지. 이해돼? 그럼 이게 끝이냐? 반드시 로그에서는 뭐도 신경 쓰자? 밑하고 진수 조건 신경 쓰자고. 알겠지?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서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어떻게 0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랑 합치니까
얘가 답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겠어. 이해돼? 됐지?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10번 문제 좀 보자. 자, 10번 문제는 중요해. 이게 약간 작년엔 아니었는데 재작년까지 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 자주 나오던 유형? 이런 얘기거든.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킬러 문제에도 반드시 나왔던 애들이야. 물론 수능 때는 안 나왔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문제를 읽어보면 y는 뭐 이렇게 있어. 그래프가 역함수와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우리는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그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일 때 뭐 am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자, 그럼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점에 대해서 한번 다 싹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보자. 역함수와의 교점. 밖에서 무슨 증기 소리가 나. 칙칙칙칙 이런 거. 기차 지나가는 소리. 서서발 이상해 무서워. 자, 역함수와의 교점을 볼까 알겠지. 자, 우리가 y는 fx라는 게 있다고 해보자. 그때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게. 됐어? 자, 그리고 어떤 생각할 거냐? 교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까 이거는 교점이 존재할 때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교점이 존재 안 하면 이 지금 하는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알겠지? 그래서 얘 교점을 a, b라고 잡아버릴게.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질이 생기냐? 교점이 얘네 위에 얘랑 얘 교점이기 때문에 fa는 b고 ga도 b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당연히 집어넣으면 성립이 돼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 할 때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F1이 2래. 그럼 걔 역함수인 G 입장에선 G2가 1이라고 배웠었지. 기억나? F1이 2면 G2는 1이다. 그럼 FA가 B래. 그럼 같은 말로 G 입장에선 GB가 A란 소리겠지. 이해되지? 자, 마찬가지로 GA가 B래. 그러면 같은 입장에서 G의 역함수는 F니까 FB는 A다라고 해줄 수 있겠어? 이해돼? 자, 무슨 얘기야? A, B라는 교점이란 게 있다라면 우리는 이런 과정 덕분에 뭐를 알 수 있다? B, A도 교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이해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 그래서 그 역함수와의 교점이 A, B라면 그거의 반대인 B, A도 반드시 교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린 역함수의 성질 덕분에.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A, B랑 B, A라는 거는 서로 무슨 관계냐라고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로 A가 B랑 그냥 같아 버릴 수도 있겠지. 그럼 A, B나 B, A랑 같은 거잖아. 이해돼? 그럼 무슨 얘기야? A, B랑 B, A는 모두 Y는 X 위에 있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되면 내라고 한번 쳐줄래?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은 A하고 B가 같잖아. X하고 Y가. 그렇기 때문에 A, B랑 B, A랑 A, B가 같아버리면 A, A나 B, B나 같은 거니까. 이해가 되지? 자, 두 번째로는 A하고 B가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쓴 A, B라는 애와 B, A라는 애는 서로 무슨 관계일까? 채팅으로 한번 쳐줄래? 무슨 관계인지 얘네 둘은? X, Y가 자리가 바뀌었대.
무슨 관계야? y는 x 대칭이라는 거 다들 이해돼? 그치? 우리 앞에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얘기잖아.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역함수와의 교점을 하기 위해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됐지? 무슨 얘기냐? 역함수와의 교점을 알기 위해서 역함수와의 교점이 존재한다라면 걔를 a, b라고 하면 그 a, b는 반드시 그 a, b는 반드시 b, a라는 또 다른 교점을 만들어낼 거야. 알겠지? 그럼 그거에서 우리한테 파생된 결과는 차라리 a, b가 같아버려서 처음부터 y는 x 위에 있는 교점이거나 또는 a, b가 달라서 서로 y는 x 대칭인 모양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해해야 돼? 자, 이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야. 그럼 1대1 대응이면 반드시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라고 했어. 기억나지? 그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1번 얘기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이 fx가 증가함수라고 가정을 해버리자. 됐어? 자, 그럼 증가함수일 때는 얘에 대해서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 y는 x를 한번 그려볼게. 됐지? 자, 그럼 y는 x를 그려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때? 만약에 y는 x 밖에 있는 어떤 a, b라는 교점을 갖는다고 생각해보자. 이 fx라는 증가하는 함수가 역함수와 a, b에서 교점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위에서 한 거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는 b, a도 교점이라고 배웠어. 증명해냈어. 맞아? 자, 그러면 우리는 a, b랑 b, a를 동시에 지나는 증가함수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얘를 동시에 지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겠지. 맞아? x가 커졌는데 y는 작아진대.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해가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증가함수에서는 a, b, 그 y는 x 밖에 있는 이 a, b라는 교점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해해야 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없겠지. 됐지? 그래서 증가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냐? 증가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고. 이해되지? y는 x 밖에 있는 거는 없다라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증명해냈지? 됐지? 자, 그러기 때문에 모양은 대충 어떤 식이어야 되겠어? 이렇게 증가하는 파란색 같은 y는 fx라는 게 존재한다면 얘의 역함수는 반드시 y는 x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 교점은 y는 x 위에만 있다라고. 이해가 됐지? 자, 두 번째로 이번엔 증가했으니까 감소 보자. 자, 감소함수를 보니까 방금 한 거랑 똑같이 접근할 거야. y는 x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위에 a, b라는 교점이 있다라면 얘를 y는 x 대칭한 b, a라는 교점이 있겠지. 맞아? 그럼 a, b랑 b, a를 지나가는 감소함수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겠지. 이해돼? 자, 근데 a, b에서 b, a로 넘어갈 때 반드시 어딜 지나가? y는 x를 한번 지나가야 되겠지. 이해가 됐지? 그러기 때문에 감소함수는 반드시 y는 x 위에도 교점이 존재할 거야. 알겠지?
그렇지만 모든 교점이 y는 x 위에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a, b라는 교점이 있다면 b, a도 있어야 돼. 그럼 a, b랑 b, a를 지나가는 감소함수는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거를 지나가려면 지금 그리는 이런 형태같이 반드시 y는 x도 한 번은 지나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y는 x 위에도 교점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있을 거야.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제 더 확실하게 가보자. 이번에는 교점이 y는 x 위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해보자. 됐어? 그럼 y는 x 위에 이 두 개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감소함수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이해돼? 왜냐? x가 증가했는데 y도 증가해야 되잖아. 이 두 점을 지나려면. 그럼 얘는 감소함수라는 정의 자체의 모순이잖아. 이해가 되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y는 x 위에는. 그 밖에는 뭔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1번으로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아이고 뭐 한 거. 1번으로 반드시 교점은 y는 x 위에 있어야겠지. 근데 y는 x 위에 하나가 있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점이 존재는 하는데 y는 x 위에 존재하는 거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 y는 x 위 교점을 제외한 교점은 어떻게 된다? 서로 y는 x 대칭으로 존재하지. 맞아? 그러니까 y는 x 대칭으로 어떻게 존재해? 대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할 거야. 이해가 되지? 페어도 있을 거라고. 하나가 있으면 반드시 y는 x 대칭과 한 곳에 하나가 또 있어야 돼.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1, 2번을 합치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교점이 반드시 몇 개다?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한번 채팅으로 쳐주네? 얘들아, 여기까지 수업 들었으면 한번 채팅으로 한번 쳐줘 보자. 몇 개 있을까? y는 x 위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쌍으로 존재해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홀수가 있어야 되겠지. 이 홀수계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겠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은 방금 그린 거 이거가 y는 fx라고 한다면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럼 지금 3개 있는 거잖아. 이해되지? 자, 그럼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역함수가 존재하는 감소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반드시 홀수게 돼. 그럼 이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대우 다들 기억나지? 1학년 때 했지? 대우를 생각해 보면 교점의 개수가 홀수계가 아니래. 다시 얘기하면 짝수계면 얘는 무슨 함수겠어? 증가함수여야 되겠지. 감소함수가 아니면 증가함수니까. 이해돼?
원래는 증가함수의 반대가 감소함수는 아니잖아.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런 애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역함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아니면 감소함수고 감소함수가 아니면 증가함수겠지. 이해되지? 됐어? 자, 그리고 이 홀수계의 교점들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애는 반드시 y는 x 위에 있어야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이 서로 대칭으로 이렇게 쭉쭉쭉 y는 x 대칭으로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역함수의 교점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너네가 다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 정도로 접근하면은 다 풀어낼 수 있어. 자, 그래서 10번 문제를 보자. 확실히 데이터가 생기니까 화면이 잘 넘어간다. 아까 같이 막 느리게 안 간다. 자, 우리가 문제 보니까 a가 1보다 크대. 그러니까 증가함수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 됐어? 그래서 증가함수구나 라는 거 여기서 알 수는 있는데 원래는 우린 뭐 보고도 알 수 있다? 두 교점에 역함수와의 교점이 1하고 3이래. 두 개래. 그럼 짝수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증가함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만약에 이 조건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없어.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a는 1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다들 이해돼?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그 교점이 1, 2, 3, 3개래. 예를 들어서 문제를 파란색으로 바꿔볼게. 우리가 이거 안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1, 2, 3, 3개래. 교점이 1, 2, 3이래. 자, 그럼 얘는 증가일까 감소일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수학에서 여부 성립 안 하잖아. 감소 함수일 때 홀수계인 거지 홀수계라고 감소는 아닌 거잖아. 이해되지? 대신 대우는 성립했잖아. 이 명제가 성립하면 기억나? 그러면 교점이 3개라는 거 홀수계라는 거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할 때랑 감소할 때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이해해야 돼? 그럼 증가할 때는 밑이 안 써져 있다라면 1보다 클 때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감소할 때는 0과 1 사이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서 모순점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알겠지?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증가함수라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 역함수와의 교점이 반드시 y는 x 위에 존재한대, 맞아? 그럼 역함수와의 교점이 1, 2, 3이기 때문에 이 증가할 때는 잠깐 왜 화면이 그치. 증가할 때는 1, 1, 2, 2, 3, 3 이 세 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라는 문제를 찾아주면 된다고. 이해해야 돼? 근데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y는 x 위에는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머지는 쌍으로 있어. 근데 y는 x 위에는 누가 있다? 정 가운데 있는 애가 있다. 그래서 감소함수라면 2,2가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2가 가운데 있으니까 2,2를 지나겠구나 알 수 있겠지. 근데 1하고 3은 y는 x 대칭해야 되기 때문에 1은 3을 y로 가져야 되고 3은 1을 y로 가져야 되겠다고 이 두 개 생각해낼 수 있겠어?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얘네 셋을 집어넣어가지고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면 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문제 보자. 10번 문제 보니까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쉽네. x값이 1이니까 이 함수는 1,1이랑 3,3 두 개를 지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1 집어넣어주니까 m은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고 3 넣어주니까 3은 로그 a의 3 더하기 1이다. m이 1이라는 거 찾아냈으니까.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2가 로그 a의 3이니까 a의 제곱은 3이다. 그러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겠어? 근데 a는 밑에 있잖아. 그치? 그럼 밑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a는 루트 3이다라고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답은 루트 3이다라고 그려주면 되겠어. 얘들.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자, 이제 마지막에 한 거는 중요한 얘기라서 이거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 알겠지? 우리가 앞에 뭐 9번까지는 내가 지금 봤을 때 아까 한 30분쯤 넘어갈 때 끝났었는데, 20분 동안 지금 역함수의 교점만 설명했거든. 그만큼 중요한 얘기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 있다. 그렇게 많이 푸는 친구들도 많아. 근데 그거는 증가함수일 때만 있는 거라고. 근데 너네가 지금까지 접해본 문제들이 다 증가함수를 가진 역함수와의 교점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연찮게 다 풀린 거일 수도 있어. 이해해야 돼? 근데 이렇게 감소함수일 때 증가함수, 감소다, 증가다란 멘트가 없으면 방금 한 이 부분 꼭 이렇게 증가다, 감소다 나누어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해줘야 되더라고.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중요한 얘기거든. 그래서 이쪽 내용도 이거 내가 유튜브에 올린다고 얘기했잖아. 계속 너네 복습용으로.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해서 이거는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외우고 있었으면 난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우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외울 게 너무 많잖아. 수학뿐만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이쪽 내용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 보라색부터 시작해야 돼.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증가다 감소다 이런 거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게끔은 준비는 해두면 너네 앞으로 수능 볼 때까지 역함수와의 교점 얘기 나오면 다 풀 수 있을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다들 고생 많았고 이제 5교시부터 창체잖아.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 잘하고 주말 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보자 알겠지? 고생 많았어.